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칼 필레머 지음, 박여진 옮김,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 직업과 돈에 대한 결정, 육아, 결혼, 그리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법과 후회 없이 사는 법 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사건들부터 삶의 철학과 신념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칼 필레머 교수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천여 명의 현자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통찰 깊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와 조언들을 발굴해냈고 보석 같은 교훈들을 이 책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길을 직접 걸어본 사람들의 경험과 조언이야말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그리고 전해 주어야 할 인류의 빛나는 유산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연구에 인류 유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늘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서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멋진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30가지 지혜를 선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8만 년의 인생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고 젊은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누구보다 첨단 기기를 빨리 습득하거나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훤히 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노인들은 병, 실패, 억압, 상실, 위험 등 갖가지 힘든 산을 넘어왔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한계보다 훨씬 더 큰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왔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헤아릴 수 없는 통찰력과 초월적인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넓은 길, 샛길, 막다른 길,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굽은 길을 이미 지나온 이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성공도 절망뿐인 실패도 없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분별력, 즉 폭넓은 시각으로 사리 분별을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좀 더 느긋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현재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즐거움이 최고의 보상이다. 누구나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주말이나 휴가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삶보다는 돈을 조금 덜 받아도 좋으니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은 감수해야 하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어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과 돈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 중에는 생활비를 확 줄이고 집은 사는 대신 세를 얻고 남들을 따라 하느라 사들이던 값비싼 물건들을 사지 않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 없는 달콤함은 없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생의 현자들도 인정합니다. 그들 역시 일을 하다 보니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경험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타성에 젖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을 때 가장 큰 비극은 직업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다. 죽음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현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 가지 조언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이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가족들에게 짐만 남기고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을 위한 준비는 책임감 있는 행동일 뿐 아니라 든든한 위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는 삶의 마지막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정돈해 매듭을 잘 짓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죽음에 관해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는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호기심과 수용, 여정을 잘 준비하고 싶은 바람만 있었습니다. 배우고 다가가라. 나이 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양상은 사뭇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든든한 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의 빈자리를 새로운 관계로 메우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의미 있는 역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사회적 애착 관계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앨러메다 카운티 연구로 알려진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없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으며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활동 등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가 더 많을수록 노후의 건강과 행복이 더욱 커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중년에 가 접어든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생산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라면 중대한 변화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은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장거리 이사 등을 겪다 보면 인간관계를 지키고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울 기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나 가족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의 끈을 유지하고 새로 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과 더 큰 유대감을 품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충고합니다. 예컨대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집단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하고 일정을 만드는 다수의 인생의 현자들은 그런 활동을 통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회가 묻거든 네라고 답하라. 나는 삶의 가능성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칸막이로 둘러싸인 사무실이나 좁은 공간에 꼼짝 않고 틀어박혀 제한된 공간이 주는 익숙함 속에 머물기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될까봐 혹은 고생할까봐 두려워 승진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도 보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고 일도 너무 많아진다며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정한 한계의 틀에 자신을 가두고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런 태도를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네라고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과 관련해 가장 흔히 언급하는 후회스러운 일 역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두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장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기업인으로 성공하고 훗날 인재들을 양성하는 직업으로 길을 바꾼 인생의 현자 존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고수한 한 가지 원칙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네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삶에 아니오라는 대답은 없었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였지.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 네라고 말할 때 기회가 온다네. 하지만 그 기회가 2번씩 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 이 긍정의 원칙은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장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건 다른 곳이건 어디라도 모두 해당되지. 좋아, 해보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지루해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네. 나 역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일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네. 누구든 새로운 일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어.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지. 삶은 모험이야. 모험을 하려면 먼저 네라고 대답해야 한다네. 살다 보면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선택이란 머무를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로 직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될 기회이자 낯선 사람과 낯선 곳으로 가게 될 기회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인생의 현자들이야말로 언제 아니오라고 해야 하는지, 언제 현재 하고 있는 편하고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해야 할지 정확한 지점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시점에서 위험을 무릅쓴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회고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에 반해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거나 포기했던 이들은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실존적 딜레마입니다. 한꺼번에 두 길을 모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지 않기로 한 결정도 결정입니다. 두 삶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뚜렷이 보입니다. 한 길은 위험이 따르지만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한 길이지만 후회가 따릅니다. 주어진 날들을 헤아려라. 삶의 행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갑자기 터득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천천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거의 모든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끝에 서보니 인생이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며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조던 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더니 살아보니 그 말이 사실이더군. 68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갔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50년 전이야. 눈 깜빡할 사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그 말처럼 정말 짧다네. 에시페이스트 역시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서 순식간에 100세가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역시 지금 자신들 나이가 되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흐르는구나. 그들은 이 피해갈 수 없는 진리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깨우치길 바랍니다. 이는 그들을 우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진리가 얼마나 쉽게 잊히고 억압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헤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하루하루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상관없이 인생은 짧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삶을 잘 살아내는 비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 라틴어인 까르페 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현자처럼 살기 위한 5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1. 시간은 삶의 본질입니다. 삶이 아주 짧은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정말 짧기 때문에요. 삶이 짧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맞춰 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2.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은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도 행복한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걱정은 시간을 독살합니다. 걱정은 그만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줄이기라도 해야 합니다. 걱정은 귀중한 삶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게 만듭니다. 4. 오늘 하루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면 작게 생각하고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에 적응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단체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내 삶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계시다면 이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